여러분, 여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핀란드에서 온 여대생 에밀리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을 때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한국인 친구 덕분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온 에밀리라고 해요. 항상 방학에는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번 겨울에는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탈리아는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멋진 문화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로마로 떠났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도시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고대 로마 유적지, 콜로세움, 바티칸 시티 등 볼거리가 너무 많았죠. 로마의 거리에서 느껴지는 역사의 숨결,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예술 작품들은 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로마의 거리를 걸으며 그 아름다움을 만끽했죠. 첫날은 날씨가 좋았고 저는 로마의 다양한 명소를 탐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콜로세움의 웅장함과 고대 로마의 유적지들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주었어요. 그리고 현지 음식도 정말 맛있었죠. 피자, 파스타, 젤라토 등 이탈리아의 대표 음식들을 맛보며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했어요. 하지만 여행 둘째 날, 갑작스러운 비를 만나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어요.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던 저는 비를 맞으며 길을 걷다가 결국 감기에 걸리고 말았죠. 로마의 겨울은 생각보다 추웠고 저는 비에 젖은 채로 오랫동안 걸었기 때문에 금방 몸이 식어버렸어요. 저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숙소인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몸이 점점 더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기침과 콧물, 두통까지 여행의 즐거움은 온데간데였고 이탈리아에서의 겨울 여행이 최악으로 느껴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전형적인 유럽의 저렴한 숙소였어요. 난방은 충분하지 않았고 방은 차가웠어요. 저는 몸을 웅크린 채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한기를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은 얇은 이불을 뚫고 몸으로 스며들었죠. 몸이 점점 더 떨려왔고 감기로 인한 열기와 추위가 뒤섞여 더욱 견디기 힘들었어요. 차가운 공기는 제 숨을 막히게 했고 저는 겨우 이불을 더 끌어올리며 몸을 움츠렸어요. 여행 중에 이런 고통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감기에 걸려 몸은 아프고 방은 춥고 혼자라는 사실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여행의 설렘은 사라지고 몸의 고통과 추위만이 남아 있었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게다가 외국에서 혼자 아프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생각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약간의 기운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같은 방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한국에서 온 지민이라는 친구였어요. 지민은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지민은 제가 감기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제 상태를 보고는 가방을 뒤져 작은 패키지 하나를 꺼내어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 작은 패키지를 보며 이게 뭐야? 라고 물었어요.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이건 여행용 미니 전기장판이야. 몸을 따뜻하게 해줄 거야.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패키지에서 전기장판이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민은 패키지를 열어 작고 얇은 전기장판을 꺼내어 침대에 깔아주었어요. 이 전기장판을 침대에 깔고 사용하면 몸을 따뜻할 거야.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전기장판을 켜고 침대에 누웠어요. 따뜻한 전기장판 덕분에 몸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편안해졌어요. 추웠던 몸이 따뜻해지니 감기도 조금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전기장판 덕분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전기장판이 흔하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하고 유용한 물건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금 나아진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지민은 이미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며 아침을 먹고 약 먹어야 금방 낫지. 라고 말했어요.
지민의 배려 덕분에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아침을 먹은 후 저는 지민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기장판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지민, 이 전기장판 정말 신기해.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패키지에서 이렇게 따뜻한 장판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전기장판이 흔해. 특히 겨울에 많이 사용하지. 이건 여행용 미니 전기장판이라서 작고 가벼워서 여행할 때 가져가기 좋아. 한국에서는 겨울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 전기장판을 많이 쓰거든.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감기에도 효과가 좋아. 저는 지민의 설명을 듣고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 이런 물건이 있다니. 그리고 내가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별말을 다해. 한국에서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해. 에밀리도 이제 많이 나아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차를 마신 후에도 몸은 여전히 무겁고 기운이 없었어요. 저는 지민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오늘도 계속 누워 있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지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아, 에밀리. 몸이 나을 때까지 푹 쉬어야 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비타민과 감기약을 건네주었어요. 그날 지민은 저와 함께 있어주며 저를 돌봐주었어요. 그녀는 간간히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고 제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어요. 저는 지민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한국인들의 정이 이런 것인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밤이 되자 저는 다시 몸이 더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기침은 더 심해졌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어요. 열도 나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행 중에 이렇게 아프고 외로운 기분은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지민은 저의 상태를 보고는 약국에 가서 더 강력한 감기약을 사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미안해 그리고 너무 고마워 라고 말했지만 지민은 단호하게 에밀리, 지금은 쉬어야 해. 금방 다녀올게. 라고 말하며 나갔어요. 지민이 약국에 다녀오는 동안 저는 침대에 누워 지민이 건네준 전기장판에 따뜻함을 느끼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어요. 그 따뜻함은 단순히 몸을 덮이는 것을 넘어 지민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줬어요. 전기장판의 온기와 함께 저는 잠시나마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얼마 후 지민이 돌아왔어요. 그녀는 새로운 감기약과 따뜻한 꿀차를 가져왔어요. 지민은 이 약을 먹고 푹 쉬면 금방 나을 거야. 라며 약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지민의 말대로 약을 먹고 따뜻한 꿀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전기장판을 켜고 침대에 누웠어요. 지민은 제 옆에서 계속 저를 돌봐주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한국에서 아플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음료를 많이 마시며 충분히 쉬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지민의 따뜻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그렇게 지민의 돌봄을 받으며 며칠이 지나자 저는 점점 나아졌어요. 전기장판과 지민의 따뜻한 차, 그리고 감기약 덕분에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기침과 콧물도 줄어들고 두통도 사라졌어요. 지민은 매일 저를 돌봐주며 상태를 체크해 주었어요. 그녀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저는 빨리 회복될 수 있었어요. 기운도 되찾았고 이제 여행을 다시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민과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녀의 배려와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했어요. 지민은 제가 많이 나아진 것을 보고는 저에게 여행을 제안했어요. 에밀리, 너 이제 많이 나았으니까 우리 피렌체로 여행 가보는 건 어때? 거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거든. 지민의 제안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좋아. 피렌체라니 너무 기대돼. 우리는 함께 피렌체로 떠났어요. 피렌체는 로마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르네상스의 발상지답게 예술과 문화가 넘치는 도시였죠. 우피치 미술관,
두오모 성당, 베키오 다리 등 볼거리가 정말 많았어요. 지민과 저는 하루 종일 피렌체의 거리를 걸으며 아름다운 풍경과 예술 작품들을 감상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자 다시 추운 날씨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묵기로 한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피렌체의 겨울밤은 생각보다 쌀쌀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로마에서 지민이 빌려준 전기장판이 생각났어요. 그 따뜻함이 정말 그리웠어요. 지민은 제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고는 다가와 말했어요. 에밀리, 전기장판이 없어서 좀 추워 보이네. 우리 같이 한 침대에서 잘래? 전기장판은 1인용이라서 가로로 놓고 같이 누우면 서로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거야. 지민의 제안에 저는 놀랐지만 곧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정말? 그럼 너무 좋지. 고마워, 지민아. 지민은 웃으며 침대에 전기장판을 깔고 저를 불러 함께 누웠어요. 우리는 전기장판으로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었어요. 지민과 함께 누워 있으니 따뜻함이 2배로 느껴졌어요. 지민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밤 지민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나라, 문화, 그리고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지민은 한국의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핀란드의 생활과 문화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마음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잠들기 전에 지민이 말했어요. 에밀리,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내자. 저는 지민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지민. 너 같은 친구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그렇게 우리는 따뜻한 전기장판 아래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지민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피렌체의 추운 밤도 앞으로의 여행도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지민과 함께하는 여행은 언제나 따뜻하고 행복할 것 같았어요. 피렌체에서의 멋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지민은 한국으로, 저는 핀란드로 돌아가야 했죠. 공항에서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민이 가방에서 작은 패키지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에밀리, 이거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패키지를 보고 놀라며 물었어요. 이거 전기장판 아니야? 나한테 줘도 되는 거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나는 한국에 가면 또 있으니까 가져가. 감기에 걸리면 이 전기장판이 큰 도움이 될 거야. 저는 지민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고마워, 지민아. 너 덕분에 이탈리아에서 아팠던 기억도 이제 따뜻하게 느껴져. 지민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자주 연락하고 다시 만나자.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해. 내가 한국을 안내해 줄게. 저는 지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말했어요. 꼭 그럴게. 너도 핀란드에 오면 꼭 연락해. 내가 멋진 곳들을 소개해 줄게.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지민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어요. 핀란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민이 준 전기장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전기장판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지민이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이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마다 지민과의 추억이 떠오를 거예요. 지민이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어요. 제가 여행 중에 아팠을 때 지민이 보여준 따뜻함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서로를 돕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민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꼭 한번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나라랍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직접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여행이 더 특별해질 거예요. 지민과의 추억은 제가 앞으로의 여행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어요.
저도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감동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만나요. 감사합니다.